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맑고 밝게 만드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입니다. 네. 사실 젊어서는요, 일하느라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늙어서는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딱히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요. 네. 이래저래 행복하지 못한 그런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주변에 보면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박사님. 그렇죠. 살다 보면 그때그때 바쁜 일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년을 이래 준비가 다 된 가운데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때라도 잘 이래 보면 우리가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5%에 육박하는 요즘, 오늘 박사님 강의가 더욱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해당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그렇지만 뭐 시간 문제입니다. 좀 지나면 또 그때가 오고. 여러분들 이래 노년기 하면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 네, 건강, 또 돈. 예. 한윤수 씨는요? 저도 돈하고 건강도 중요하고요. 네. 또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슬슬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자식들은 또 바쁘다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왜 박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적당한 거리는 국이 식지 않는 거리다. 그러니까 네. 함께 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외로움, 쓸쓸함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가까이는 있지만 이래 필요할 때는 다가오지만 뭘 나누고 내가 필요할 때 있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하고 한윤수 씨 이야기한 게 이 가장 주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적인 능력, 돈 문제,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 외로움.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사람이 옆을 떠나죠.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고. 그래서 이제 외로움. 요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째 보면 우리가 노년기에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면 참 좋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노년기에 왔고 이제 왔을 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할 건가 하는 걸 우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노년기에도 물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만 65세부터 노년기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즘 TV 켜면은 70대도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80대도 활동을 해요. 하고 이제 우리도 점점 활동이 많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분은 극소수고 이제 대부분은 경제적인 능력은 없다고 봐야죠. 이제 돈을 새로이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가진 돈을 잘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돈이 있다면 잘 지키고 그다음 그걸 뭐 함부로 투자한다든지 또는 자식한테 너무 빨리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내가 잘 이렇게 노년기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돈 없이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길 거예요. 돈 없어도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신문에 한창 뭐 100세까지 산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걱정이라고. 돈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제 돈 없이 어떻게 살 건가. 이제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좀 잘 살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경향 속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번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정보를 찾으면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어떻게 자기가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공짜로 뭘 배운다든지 공짜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보 수집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 그러려면 이제 인터넷을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정보에 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년기에 눈도 침침하고 뭐 기억도 안 되지만 저는 꼭 인터넷을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정보, 또 나도 잘 이용하지만 또 다른 사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또 내가 돈 안 들이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일단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이 문제는 우선은 이제 병원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병원을. 어떤 사람들 보면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중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노년기가 되면 병원을 좀 가까이 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하여튼 몸과 마음하고 자꾸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서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걸 빨리 이래 전문가하고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평소에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무슨 운동하겠나 하지만 조금씩 하는 운동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50견 있는 사람 있죠? 예, 저도 한 올해부터인가 작년 말에 50견이 와가지고 이 50견의 첫 그것이 철봉에 매달리기가 힘들어요. 철봉을 딱 하면 잘 안 매달려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드는 이 근육을 잘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약해져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아주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한 10분, 20분 이래 하고 났더니만 철봉에 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노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년은 함부로 운동했다가는 몸을 상하죠.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하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선 자기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주 약하게 꾸준히 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외로움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노년기 되기 전에 많은 일에 사람을 사귀는 참 좋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꾸 이 사람이 넓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좁아지면 곤란하죠. 점점 넓게 이제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일단 노년기가 되면은, 우선은 같이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또 불가피하게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같이 있으면 또 같이 있는 걸 잘 활용하고 우선은,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외로운 거 있죠. 외로움을 자꾸 느끼고 외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이런 것도 좀 의존심이에요, 사실은. 누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까? 내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감이 툭 떨어지길 바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저는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네. 운동도 전혀 안 하고요. 컴퓨터도 잘 못하니까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근데 오늘 행복한 노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볼 거니까 아무래도 또 수명하고 또 이제 떼서는 생각을 해볼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죠. 불교 경전에서도요, 이런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불교란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지혜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 과거생은 어떻고 모든 것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이 시대에 생각하기는 조금 좀 비현실적인 건 있지만 그 중요한 점이 좀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울 때는 수명이 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의 최대 수명이 8만 살입니다. 8만 살. 여러분들 좀 믿기 어렵겠지만 8만 살이에요. 8만 살인데 그 8만 살은 불교에는 전륜성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륜성왕. 그건 뭐냐면 세상을 다 지배하는데 무기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서 지배하는 왕이 있어요. 그 전륜성왕대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그다음 마음속엔 악이 없고 이렇게 살 때가 8만 살이에요. 근데 8만 살인데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나이는 줄어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전륜성왕도 나이가 들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륜성왕이 이제 자기가 전륜성왕에는 7가지 보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배 이 수레인데 이 수레가 바퀴에 보배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데 그 바퀴가 탁 멈추면은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해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이제 돌을 닦는데, 그래 되면 이제 그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면 그대로 실천해요. 그럼 전륜성왕의 시대가 계속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약간 시원찮은 왕이든지 좀 욕심이 있는 왕이 있겠죠. 그럼 그 말을 안 듣게 돼요. 안 듣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기면 이제 왕이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안 나눠주다 보니까 도둑질을 누가 해요. 도둑질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오니까 너 왜 도둑질했나?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했습니다. 하니까 양식을 줘요. 그래서 몇 번 주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아, 도둑질 하는 척하다가 잡혀가면 준다. 그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엄벌에 쳐요. 죽여요. 죽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죽이니까 아,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무기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살생이 일어나고, 그러면 살생이 일어나면서 4만 살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이제 그러면서 또 도둑이 가서 거짓말하고, 거짓말 또 누가 일러 바치고 막, 그래서 불선법이 이제 생기면서 쭉쭉 내려와서 100살까지 돼요. 100살에서 또 쭉 내려가서 10살까지 가요. 10살. 10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빠지면, 나쁘고 남을 해치게 되면 수명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0살 때 되면 이제 5살이 결혼 정년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막 서로 죽이는 막 때가 와요.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막 죽으니까. 그래서 이래 살지 말자 하고 이제 좋은 마음을 자꾸 내요. 그래가 다시 쭉 올라가요. 8만 살까지. 그래서 8만 살이 되면 지금 우리가 고따마 부처님 시대예요. 다음 8만 살이 되는 때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이제 그래 불교는 그래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명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0살을 눈앞에 두고 있죠. 좀 있으면 120살 눈앞에 둘 거예요. 그 다음은 150살 눈앞에 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다음 180, 200살 이렇게 가겠죠. 그냥 저 생각입니다. 네. 그 박사님, 지금은 그럼 어느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간혹 국가 간의 전쟁이 또 나서 혼란스럽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또 많이 길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늘어나는 시대예요. 우리가 많은 충돌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쟁을 잘못했다간 자기한테 손해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쟁은 있지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추세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수명이 길어질수록요, 나이를 그냥 잊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이 내가 몇 살이다 이거 좀 생각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그냥 붙였을 뿐이죠. 우리가 다른 동물, 우리하고 똑같은 다른 동물, 뭐 침팬지 같은 너 몇 살이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래 사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노인이고 뭐 대접받아야지, 그 좀 곤란하죠. 또 내가 어리니까 뭐 나는 시간 좀 낭비해도 되겠지, 이게 다 곤란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조금 불교적으로 냉정하게 하면 다 사형수예요. 딱 태어난 날, 죽는 날이 딱 정해진 거예요. 죽는 날이보다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딱 날짜가 적혀 있죠. 사형 선고 받는 사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죽는 순간까지 호기심 많은 애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무료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이고요. 호기심을 잃는 순간 인생이 무료해진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참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그렇다면 노년기에 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참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요즘 먼저 나이가 많아도 활동하는 사람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뭘 하고 쭉 이런 게 있었어요. 인도 전통에는, 고대 인도 전통에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사주기라 그러는데 첫 번째를 범행기라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공부도 하고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게 범행기예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가죽이라 해서 이거 한자 말인데 집에 머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종족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자기 자식도 또 결혼식이겠죠. 그래서 그 손주가 딱 날 때까지를 가죽이라 그래요. 손주가 딱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새로운 이제 인생의 단계가 시작돼요. 그래 되면 이제 숲으로 가요. 숲으로. 임석이라 해서 숲을 임자 거주할 서자에서 임석이라 해서 이제는 손주가 딱 태어나면 이제 대는 안 끊친다. 이제 우리 가문은 보존되니까 이제 내가 떠날 때다 해서 요때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요게 3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뭘 이래 체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유행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 4단계로 보통 나누는데 이런 분류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 네. 그럼 그 인도 전통의 사주기 가운데서 예. 만약에 노년이라면 예. 숲으로 들어가는 임석이 예. 그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손주가 태어난 거는 뭐 할아버지가 되는 건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는 걸 시점으로 해서 나오니까 임석이부터 노년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년기란 것은 생각이 나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외로우니까 마치 안 좋은 뭐 천덕꾸러기 같은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좋은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뭐 숲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할 일을 마쳤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한테 이제 많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가난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 이제 노인분은 시간이 부자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재벌이겠죠. 그래서 그 이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좋은 때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때에 사실 뭐 이런 팔다리보다도 정신만 이래 명료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 밥 3끼 먹고 잘 자리만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불교로 치면 다음 생을 또 준비하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특권 같은 그런 시기죠. 예. 네. 저희들도 나중에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시간을 즐기면서 또 수행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 또 이런 선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노년기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는 게 좋은 게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가 앨런 랭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어요. 1970년대 그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미국엔 양로원에서 대부분 노년기를 지내거든요. 근데 양로원 노인에게 이제 사람이 방문하면 그 사람을 어디서 맞을 건지 맞는 장소. 그다음에 이제 양론에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영화를 볼 건지 그 시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초를 줘서 이 화초를 어디에 놓고 언제 물을 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간단한 결정을 한 그룹은 하게 했어요. 또 한 그룹은 그냥 뭐 여기는 양론이고 안락한 곳이니까 이 관리인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그렇게 두 그룹을 이제 한 거죠.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를 하고 났더니만 꼭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 신경도 쓰고 결정하고 자기가 필요한데 뭘 하는 그 간단한 결정한 것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해보니까 우선은 아주 민첩해지고 쾌활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결정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단한 결정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온 걸 나타내 준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과 또 이런 정신적인 변화가 몸까지 변화시킨 경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팀이 1979년에 이건 굉장히 흥미있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래 듣고 그대로 좀 할 수 있는 하면 좋은데, 이제 이 아까 말한 실험에서 조그만한 결정이 크게 어떤 변화를 주더라 해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아까 그것도 마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젊게 사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했죠. 자, 지금 그때가 1979년인데 20년 전 1959년으로 돌아가는 삶을 한 일주일간 살게 해주겠습니다. 말하면 추억 여행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59년도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았죠. 모아가지고 그것도 두 그룹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 59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만약 이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남자들만 다 이래 모았거든요. 그럼 나이가 벌써 70대 후반, 80 초반인데 20년 전에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으로 사는 거예요. 옷도 그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그 59년 당시로 쓰게 해요. 그리고 사진도 59년 사진을 딱 붙여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올 때 59년 이후 물건은 가져오지는 못해요. 59년에 사니까. 그래서 한 그룹을 하고, 또 한 그룹은 59년에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살게 해요. 소개서에도 보면은 자기 쭉 적는데 나는 옛날에 이랬다. 59년, 20년 전에 이랬다고 사진도 지금 사진을 딱 붙여요. 나이 많은 사진을. 붙이고 들어와서도 우리 해상을 해요. 우리 그때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영화도 그때 영화를 틀어요. 야구 경기도 그때 영화. 그 다음에 뭐, 카스트로라는 정치 지도자가 어디를 공격한 거, 그때 막, 이제, 그때 나는 이랬다 하고, 이쪽은, 그게 발생해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한 거예요.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딱 그걸 한 거예요. 비교를 한 거죠. 해보니까 우선은 두 그룹 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 권력이라든지 몸 거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고 되게 활기차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모아놨더니만 한 이틀째부터 자기가 막 직접 가서 뭐 뒷정리도 하고 자기가 막 움직이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실제로 살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그리고 지능도 훨씬 높아지고 기억력도 훨씬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산다는, 그러니까 젊게 사는 사람은 그냥 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젊게 살면 젊어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였었네요. 그렇죠.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요,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젊게 살려고 해도요,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노화가 이렇게 닥쳐오면서 또 적지 않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사연을 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칠순을 앞둔 노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저의 이런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노인들이니까 성생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자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부관계를 한다고 자식들에게 대놓고 말도 못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것도 이제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성에 대한 이런 것이 젊었을 때 성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젊었을 때부터 별로 성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호기심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뭘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양적인 차이는 있겠죠. 있지만은 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그냥 떠밀려서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주책이다 내지는 뭐
자기를 좀 탓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 사회가 다 모든 사람이 활력 있고 의미 느끼고 좋아야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배려가 필요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 내용은 좀 치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67살인데요.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늦는다고 분명히 전화를 했다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 친구들과 만나자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까맣게 잊고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이런 증세가 벌써 6개월째 이어지니까 치매가 아닐까 싶고 가족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경우는 보통보다는 좀 심한 경우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지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나 이걸 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치매, 뭐 치매라고 근데 저런 편지를 보내는 정도면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안 했구나 하면 좀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그마저도 그냥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건데 어쨌든 이래 보면 이제 치매는 우선은 우리가 그 진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인데 진압력이라 해서 우선 시간에 대한 진압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2011년이다 이런 걸 아는 걸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라 그래요. 요 이제 치매는 요 진압력의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 시간에 대한 그 진압력 해서 지금이 여름이다. 근데 우리 저희 병원 오시는 분한테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치매 있으시면 몰라요. 여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치매 체크하는 거 보면 그 검사서에 보면 지금이 계절이 어느 때다 하는 게 하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에 대한 진압력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장소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인 줄 알아야 돼요. 또 방송국이면 방송국인 줄 알아야 되고 절이면 절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게 돼요. 그다음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에 대한 진압력,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 아들 보고 그래요. 참 누군지 모르지만 참 인상이 좋네요. 이래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떤 날 알아봤다 또 어떤 날 못 알아봐. 요 세 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좀 흔들리면 이제 치매를 좀 이래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뭐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 분들 오시면 우리가 꼭 이 속담을 물어봐요. 이 속담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뭐 천리끌도 한 걸음부터가 뭡니까? 이런 그 대답하는 거 보고 되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하고 몇 가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추상적인 능력이 있죠. 이제 판단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치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치매인 사람은 자기가 나쁘지 않다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도 하고 말도 막 지내서 하고 요즘 기억력이 안 좋다 하면 막 딴 말하고 그래요. 이거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좀 이래 숨기는 게 있죠.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가 사실 치매에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치매 이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매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작용을 하면 치매가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작용을 못하게 다른 것이 탁 붙게끔 우리 미사일 이래 쏘면 그걸 붙어서 다른 데 터뜨리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물질로서 요 아밀로이드를 딱 붙게 하고 이것이 뇌에 안 붙게 하는 그런 물질을 지금 연구 중이라 그래요. 연구 중이라서 한 2, 3년 후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바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된대요. 그래 되면 이제 치매는 많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치매하면 이거 좀 드문 경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옵니다.
점점 이래 많아지는 거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우울증 증상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는 이래 오잖아요. 오면은 치매하고 우울증, 뭐 우울증이 약하면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우울증이 좀 심하면은 사람이 멍하고 둔하고 막 제대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날짜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울증하고 치매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네, 이제 구별할 때 이 보면은 우울증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표현해요. 표현하는데 이 치매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뭐 자꾸 말도 회피하고 그다음에 막 엉뚱한 말하고 전반적인 생활에서 사람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알죠. 그래서 우울증은 하여튼 다운됨으로 해서 만사 귀찮아지고 잘 이래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게 이제 우울증이고 치매란 거는 이제 인지 기능이 안 되니까 제대로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식들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옛날에 우리 문화에서 효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면 내리사랑이라서 밑에를 챙겨요. 챙기기 때문에 노인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은 우선 보면 생김새도 좀 안 좋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 자꾸 꺼리지고 이게 이제 소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꾸 뭘 중요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사상이 사실 생긴 거예요. 자연이 되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고 사실 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노인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차이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참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젊은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노인 스스로가 또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의 가치란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경험과 함께 지혜가 풍부해요.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뭐라도 물어보면 경험한 거니까 다 답이 있다 해서 그런 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긍정적인 면에서 나는 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대우받죠. 나 인정해라.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되면서 외모도 점점 변하게 되는데요. 단지 늙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경시하고 또 멀리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 이제 좀 잘못하면 이웃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친척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자리매김한다면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든 뭘 하든 다 부모님의 도움이 크죠. 다른 사람 도움도 있지만 그런 걸 해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하대하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도 그게 있어요. 불교 경전의 상류다 니까의 대부호의 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소문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초라한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당신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니까 내한테 아들이 4명 있는데 며느리들하고 짜고 나를 이래 쫓아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면서 뭘 시켜주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시를 외워서 당신 아들과 그 친지들 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 시를 좀 읊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이제 열심히 더 외운 거예요. 외우고 이제 자기 거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만들 것도 없죠. 자기 처지니까. 그래 가서 이제 친지들, 마을 사람, 자기 아들 넷 며느리 있는 데 가서 이제 이 시를 읊은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기뻐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커주기를 나는 바랬고, 그런데 나를 그런 나를 이제 저 개나 돼지 쫓듯이 나를 너희들이 쫓아버렸다. 늙은 나를. 그래서 이 여물이 없이 말 있는 데 있잖아요. 구유를 떠난 소처럼 나는 늙어서 이래 빌어먹고 다닌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제 지팡이가 제일 중요하다.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있으면은 사나운 소가도 쫓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뱀이나 개나와도 이래 쫓을 수 있고, 또 어두운 곳에는 더듬어서 찾아가게 하고, 또 넘어져도 내가 이 지팡이로 일어난다 하고 시를 외웠어요. 이런 시를.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집으로 모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한 벌 더 가지고 부처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래 뭐 전해주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역시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경전도 여러분도 들으면 좀 뭐가 탁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전래 비슷한 내용으로도 많이 전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자타가는 사실 거기에 지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기에 무슨 이런 이소무하다 뭐 그런데 좀 원형이 됐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당시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전생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자타가는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예요. 전생의 이제 이야기인데, 자기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총각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 낳기 전이죠. 총각일 때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만 혼자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잘 복양을 했어요. 복양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안 되나? 결혼을 해라 하니까, 저는 결혼은 생각 없고 아버님 잘 모시면 됩니다.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하나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보니까 이제 참 자기 시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에 잘하니까 이제 남편도 이 사람이 참 자기 아버지를 잘 구해주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막 이래 좋은 거 좀 갖다 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구나. 우리 둘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장애물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남편도 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국도 막 뜨거운 걸 주고, 또 막 시범 밥 주고 막 이상하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 뭐 하면은, 봐라 저렇게 막 그 터집을 잡는다 그러고 막 이상한 걸 막 이래 꾸민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하루는 이제 자기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 아버지는 이상하다.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니까 저 아버지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고,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술에다가 실으면서 아버지가 지금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그 사람이 안 갚아준다. 아버지가 혹시 아파서 죽으면 난 돈 못 받으니까 아버지 이제 오늘 그 말에 좀 갑시다. 그래 아버지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보살이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기 부모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술에 태울 때 이미 딱 타 있었어요. 타 있으니까 이제 야 내리라도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간 거죠. 저 산속 좀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딱 술에 세워놓고 땅을 팠어요. 땅을 막 파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땅을 파고 이제 다 파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막 도둑이 옵니다 막 그래요. 막 강도가 나타나서 하면서 어째가도 막 때려서 죽여서 묻으려고. 그랬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은 거예요. 계획을 그래 짠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아들이 딱 와서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파냐고.
지금 뭐 고구마, 감자 아무것도 없는 땅을 왜 팔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당장 닥칠 일이기 때문에 너 할아버지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지금 못 얻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삽을 뺐어요. 뺐지만 어린 아들이 땅을 막 파요, 옆에다가. 땅을 막 파면서 너 왜 땅 파냐 하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나중에 조금 힘없고 이래 되면 그때 내가 여기다가 하려고 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자기를 아들이 꾸짖을 때는 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나 했지만 나중에는 야, 너가 네 말이 맞다 해서 다시 싣고 와요. 다시 싣고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처리해서 좋다고 집을 청소를 다 하고 기다리는데 보니까 오거든. 그러니까 왜 재수 없는 사람을 태아가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남편도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이제 바깥에서 있는데 그러고 이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차렸나 안 차렸나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이 지혜가 많으니까 아버지 보고 그래요. 자,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오늘 좀 매출을 해라. 저 아랫마을에 진려가 살고 있는데 그 진려를 우리가 이제 모셔오려고 한다. 그래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들 찾아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네.